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자절사 무의 무필무고 무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공자께서 삶에서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사로운 억측을 하지 않기, 장담하지 않기,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인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대인 관계에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공자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사로운 억측을 하지 않기입니다. 사사로운 억측이란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생각을 할 때 종종 그 사람의 의도나 행동을 오해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억측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사로운 억측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그 행동이 실제로는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B씨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행동에 대해 억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B씨와 마주쳤고 B씨는 바쁜 일로 전화를 받지 못하고 답장이 늦어진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자신이 너무 많은 억측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억측을 하지 않고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화는 공자가 말한 사사로운 억측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담하지 않기입니다. 장담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장담하거나 과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장담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담은 때로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고 차분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C씨는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C씨는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상황을 장담했던 것이 오히려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C씨는 장담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장담을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행동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혜가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며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자기 의견을 조율할 줄 아는 유연성이야말로 성공적인 관계와 협업을 이루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D씨는 한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었고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팀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팀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수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D씨는 그 후 자기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고집을 버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했을 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공자가 말한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입니다. 공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만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한 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처음에는 자신만의 목표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이 그의 이기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팀워크가 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며 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다시 팀워크를 회복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구절을 통해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의견에 갇히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듣고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겸손하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